자, 31번 한번 해볼게. 31번은 심리학에 대한 지문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좀 더 와닿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야. 한번 봐보자. 1번. You might forget an anecdote about a stranger. 우리는 아마도 잘 잊어버릴지도 몰라. 뭐를?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잘 까먹어. 이거는 일화, 이야기란 뜻이야. 근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잘 까먹냐면 about a stranger,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이야기는 들어도 뭐 재미도 없고 그냥 잘 까먹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because it makes few connections with our existing associations. 왜냐면 우리랑 연결된 지점이 좀 적어서 그런 거야. few는 긍정이게 부정이게 이거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해석했을 때도 이거 해석했을 때도 거의 뭐뭐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면 긍정으로 이야기할 때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여기 앞에 뭐를 붙이면 돼? 어를 붙이면 되지. A few는 조금은 있다라는 뜻이고 few는 없는 거지. 어쨌든 이 이유가 뭐냐? 왜 까먹어? 우리는 연결 지점이 너무 없기 때문이야. 근데 누구랑 연결이 거의 안 되냐면 with our existing associations. 우리의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래서 우리 해석에서는 기존의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미 존재하고 있던 우리의 associations. 이거는 연결성, 연관성 이렇게 한번 일단 적어볼까? 우리랑 연결된 지점들, 우리 기존의 연관성, 연결들이랑 너무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는 참 까먹어. 나랑 관련 없어서.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 We won't forget a piece of gossip about our cousin. 우리는 얘에 대한 이야기라면 잘 안 까먹어. cousin은 누구야? 이건 사촌이지. 우리 사촌 이야기야? 그러면 더 재밌어서 안 까먹어. gossip. 이거는 소문이란 뜻이지. 소문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piece는 조각이잖아. 소문의 일부분도 한 조각도 우리는 안 까먹어. 이거는 뭐의 줄임말이야? will not. 발음은 won't 아니고 won't라고 발음해야 돼. won't. 우린 절대 안 까먹어. 왜냐하면 우리는 사촌이랑 더 연결된 지점이 많잖아. 자, 그러면 여기는 약간 우리한테 우리 일상에 일어날 법한 일을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좀 약간 환기를 시키고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도입 부분이라고 한번 적어봐. 그럼 지금부터 2, 3, 4번을 묶어서 이유라고 적어볼 거야. 자, 여기는 도입이었고 그 밑에는 그러한 이유야. 우리가 cousin에 대한 거는 잘 안 까먹는데 낯선 사람에 대한 거는 잘 까먹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 나올 거야. 왜냐면 there's one complex network that is larger and quicker to access than all others. 바로 이게 있기 때문이야. one complex 어떤 네트워크, 어떤 연결망이 존재하거든. 근데 얘는 완전 복잡해. 되게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거든. 복잡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데 근데 얘 네트워크는 어떠냐면 that is larger. 이런 네트워크야. 크고 그리고 quicker to access. 접근도 굉장히 빠른 그런 네트워크야. 접근하다라는 뜻이지. 근데 누구보다 than all others. 이거 다른 네트워크를 말하는 거겠지? 다른 어떤 네트워크보다도 크고 그리고 또 빠른 그런 네트워크야. 바로 누구냐면 그 연결망은 바로 the self는 yourself, myself 이때 나오는 걸로 나 자신이라는 뜻이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진짜 거대하고 내가 어떤 거에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연결망이 우리 뇌 속에는 있어. 그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있어서 우리 사촌은 이 네트워크에 관련돼 있겠지?
나랑 관련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 사촌은 우리가 더 잘 기억하는데 여기 네트워크에 없는 사람인 이런 stranger 이런 사람은 우리가 더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지. 이게 바로 이유야. 위의 내용에 대한 이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네트워크가 우리 자신에 관한 네트워크가 많이 크고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냐면 we've been thinking about ourselves in our whole lives. 왜냐면 우리가 평생 동안 전체란 뜻이잖아. 전체 우리의 삶 동안 평생 동안 우리에 대해서 줄곧 생각해 왔기 때문이야. 맨날 우리 생각하니까 할 동안 나에 대한 생각하면서 계속 네트워크가 커지는 거야. 근데 사실 4번 In fact, there were entire years during junior high when we weren't capable of thinking about much else. 특히 사실은 이 당시 동안은 시간에는 junior high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전체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나 말고는 생각할 다른 게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때 기간에 우리에 대해서 생각 진짜 많이 하고 네트워크가 커지나 봐. 우리에 관한 네트워크가. junior high라고 하는 거는 하이스쿨의 주니어 단계라고 그래서 중학교라는 뜻이래. 중학교 시간에 전체 entire years 이거는 뭐 전체의란 뜻이지. 이때 동안 몇 년 통으로 시간 엄청 많았어. 근데 어떤 시간이 많았냐면 when 이런 시간이야. 앞에 있는 이 시간을 꾸밀 거야. When we weren't capable of 이거 원래 capable of는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란 뜻인데 이거 앞에 부정이 있으니까 뭐뭐 할 수 없는 이란 뜻이겠지? 뭐 할 수 없냐면 이 시간 동안은 thinking about much else는 다른 것이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많이 거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 그게 바로 중학교 시기야. 우리가 나 자신 외에는 여기 사실 말하고 싶은 건 나 말고 다른 거에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중학교 시기라는 그런 시간이 사실 있었어. 그때 우리 생각 엄청 많이 했나 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대한 네트워크가 엄청 크고 그래서 우리랑 관련 있는 사람은 완전 잘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결과야. 5번, 6번을 묶어서 결과라고 한번 적어봐.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냐면 So, if a new piece of information has something to do with us, it'll be more easily and thoroughly processed.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보가 어떤 새로운 정보의 한 조각이 일부분이 has something to do with us 이거는 something have something to do with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얘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야. 근데 나는 이거 학생 때 이 표현이 잘 안 외워졌었거든. 이거 좀 어렵지 않아? 이게 뭐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to do with는 뭐야? 뭐 이걸 가지고 함께 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왜 관련이 있다지? 이거 좀 잘 안 외워졌었거든. 근데 막 미드 같은 거 보면 이거 진짜 많이 말로 쓴다. 그래서 난 너네가 이거 꼭 잘 알았으면 좋겠어. 생각보다 엄청 유용하더라고. 진짜 많이 써.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어떤 정보가 우리랑 관련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랑 관련 있는 정보는 어떻다 그랬어? 잘 기억된다 그랬지? It'll be 그 정보는 이거 정보 가리키는 거야. 그 정보는 더 쉽고 thorough 하면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런 뜻이야. 그래서 철저하게 완전하게 그 정보는 우리 뇌에서 processed 처리될 거야. 처리되다. 그래서 완전 기억 속에 탁 박힌다는 거지. 얼만큼 그러냐면 it hits even closer to home than our actual home. 이거는 찾아보니까 it hits 여기 한번 이렇게 내가 적어줘 볼게. It hits close to home. 이게 어떤 관용 표현이래. 이게 약간 화살 쏘는 옛날에 화살 쏘던 시절에서 나온 표현인데 원래 화살이 원래 홈이라는 뜻의 집 말고도 얘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라고 해서
화살의 뭐 집이라고 해서 화살이 원래 가야 할 곳, 화살이 원래 꽂혀야 할 곳, 명중 딱 그 가운데 지점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서 it hit home이라고 하면 명중했다, 정확히 화살을 쐈다 이런 뜻이 원래 옛날 말로 있었대. 근데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되어서 얘는 완전히 정중앙에 맞췄다. 즉 완전히 전곡을 찔렀다. 전곡을 찌르다. 그리고 완전 와닿다. 이런 관용 표현이 지금은 되었대. 화살이랑 상관없이도. 그래서 나라는 사람, 내 집이라고 꼭 해석하지 말고 완전 맞춰야 할 곳 그 전곡과 완전 가까이 때렸어. 나와 너무 관련이 돼서 진짜 전곡을 찌르고 와닿는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대. 내가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 홈이 어떻게 시작한 건지 얘기한 거야. 뭐 이해가 잘 안 됐으면 그냥 이렇게 외워. It hits close to home. 이 표현은 와닿는다.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게 쓰인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작가는 여기다가 본인이 직접 좀 말장난을 하고 싶어서 이걸 조금씩 변형을 해서 썼어. 원래는 close였지. 근데 closer 이렇게 이분도 추가해서, 그리고 뒤에도 여기 홈이라고 썼네. 그럼 우리 진짜로 집을 여기 뒤에다 붙여가지고 좀 재미있는 말장난을 했어.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말장난을 한 거라 한국말로 번역해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쓴 거야. It hits even closer to home. 일단은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 정보 있잖아. 나랑 관련이 있는, 위에서 말한 아까 어떤 정보가 나랑 관련이 있잖아. 그럼 완전히 기억에 콱 박혀. 그래서 그 나랑 관련이 있는 그 정보는 진짜 완전 와닿아. 이렇게 해석하면 돼. 우리한테 완전 와닿아. 근데 작가가 뒤에 어떻게 재밌게 썼냐면 홈이 있어. 근데 얼만큼 와닿냐면 홈? 우리의 실제 홈보다도 더 홈 같아.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라임을 맞추, 이게 재밌는 말장난을 하려고 뒤에 홈을 가져온 거야. 그래서 해석을 하면 우리 실제 집보다도 더 와닿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실제 집이랑 왜 비교해? 이해가 잘 안 되지? 그거는 영어에서 여기가 홈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봐. 그래서 왜 우리 실제 집보다 나랑 관련된 게 더 와닿냐면 당연히 내가 집보다 더 관련이 있겠지.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해. We can take a vacation away from home, but not from ourselves. 왜냐하면 이것도 말장난의 일부야. 우리는 take a vacation. 우리는 휴가를 갈 수 있어. 근데 휴가를 우리의 집에서는 away는 뭐뭐보다 멀리란 뜻이야. 우리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휴가 가는 거 가능하거든? 근데 but not from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휴가 보내는 거 가능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집보다도 더 집보다도 더 와닿다는 거지. 이거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영어적으로 한번 받아들여봐, 얘들아. 여기서 뒤에 한 말이 뭐야? 갑자기 집 휴가 떠나는 건 왜 얘기해? 그 이유는 다 이 관용 표현에 home이라는 말을 써서 관용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전체 의미에는 와닿는다는 표현만 있고 집이라는 의미는 없지만 그냥 잠깐만 관용 표현 하나씩 뜯어다 보니까 이거 집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 집을 원래 의미는 없지만 한번 그냥 진짜 집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써볼까?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장난인 거지. 요지는 집 내용은 다 기억을 못해도 괜찮고, 요지는 결국 이거는 완전 와닿는다. 매우 이 정보 나랑 관련되면 매우 와닿을 수밖에 없다. 와닿는다. 이 내용을 지금 6번에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7번에다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봐. 결론. 그러면 위에부터 지금까지 읽은 내용의 결론을 내려보면 바로 이거야. 7번. The most effective communicators find ways to make the abstract personal.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자는 이런 방법을 찾을 거야. 위에 그 내용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find ways, 방법을 찾을 거야. 어떤 방법을 찾을 거냐면 바로 이런 거 할 방법을 찾을 거야. To make the abstract personal, 이거를 이렇게 만들 방법을 찾을 거야. 얘를 이해하게 만들어. 자, abstract는 추상적인 이란 뜻인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명사로 만들어주는 영어의 어떤 문법이 있어서 얘는 이렇게 명사로 한번 적어볼게. 추상적인 것. personal, 이거는 개인적인 이란 뜻이야. 그래서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은 추상적인 거를 그대로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걸로 바꿔가지고 말할 거야. 그렇게 할 방법을 찾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말이야? 추상적으로 말 안 하고 그걸 개인적으로 바꿔서 말한다고? 지금부터 예시를 보여줄 거야. 8, 9, 10번이 그 예시예요. 추상적인 거를 개인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 이게 예시 상황이 8번에서 나올 거고 여기가 추상적인 걸로 말했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바꿔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줄 거야. 어떤 예시 상황이냐면 8번 Consider the warning that law schools give to motivate first-year law students concerning the rigors of their program. 한번 이거를 고려해봐. Consider, 고려해봐. 뭐를? 경고를 한번 고려해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주는 경고거든. 어떤 경고냐면 the law schools give. 법대라고 해야 되나? 법대? 뭐 법학교? 법대가 주는 경고를 한번 생각해봐. 뭐 미국의 법대는 굉장히 무서운가 봐. 근데 뭐 하기 위해 주는 경고냐면 이거 하기 위해 주는 경고야. To motivate. motivate. 이거 뭐라 하지? 동기부여. 동기부여를 하려고 애들한테 막 경고를 주거든. 누굴 동기부여하기 위해 주냐면 first year law students. 1학년 법대생들한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근데 뭐에 대해 동기부여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concerning the rigors of their program. 걔네들의 학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무섭고 엄격한지 경고하는 그 경고문 엄격한지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잠깐만. concerning 오케이. 내가 잘못 그렸다. 왠지 이상하다 했어. 자, 여기 괄호를 미안해 얘들아. 여기까지 해볼까? 그럼 이렇게 해석해보자. 1학년 법대생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그 법대가 여기서도 괄호를 한번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겠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얘를 꾸미는 거야. 어떤 경고냐면 법대생들이 얘네들 동기부여하려고 주는 그 경고 한번 생각해봐. 근데 뭐에 대한 경고냐면 이거에 대한 경고야. 얘가 다시 warning을 꾸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concerning은 about처럼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이거든. 걔네의 프로그램에 rigorous, 이거는 나는 이게 더 익숙하거든. rigorous, 엄격한. 너네도 혹시 그렇니? 이렇게 보니까 좀 덜 익숙하지. 이건 엄격함. 얘는 엄격한이라는 형용사고 얘는 엄격함이라는 명사야. 걔 프로그램이 얼마나 엄격한지에 대해서 한번 경고 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9번은 추상적으로 경고를 줄 거고 10번은 개인적으로 경고를 줄 거야. 너네가 보기에도 어떤 게 더 확 와닿는지 한번 느껴봐봐. 9번 Hearing that the first year dropout rate is 33% is an abstract statistic. 이거를 듣는 거는 추상적인 통계야. The first year dropout, 1학년 중퇴율,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 중퇴자, rate은 비율이라는 뜻이지. 중퇴자 비율이 33%나 해당돼. 라는 것을 듣는 것은 이거는 추상적인 통계야.
그치. 야, 이게 33%나 탈락한데 좀 추상적이야. 반면에 이렇게 말하면 어때? Look to your left, look to your right.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봐봐. One of the three of you, 너네 세 명 중에 한 명은 won't be joining us next fall. 다음번 가을에 우리랑 같이 함께 하지 못할 거야. will not이라 했지? 너네 중에 세 명 중 한 명은 우리 옆에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어떤 게 더 확 와닿아?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wakes up the self. 잠자고 있던 너의 자신을 확 깨울 거야. 갑자기 원래 추상적이어서 나랑 연관성 없네 하고 별로 처리되지 않았던 정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한테 확 와닿으면서 갑자기 정보 처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일어나고 그 이유는 뭐라고? 우리랑 관련 있는 정보는 엄청나게 큰 네트워크 안에 탁 박혀버리거든. 이게 바로 퍼스널한 이야기겠지. 근데 이거 다음 가을에 오는 이유는 뭐야? 미국 학교는 가을에, 우리 3월에 시작하지만 미국 학교는 9월 가을에 시작하지? 다음 학년에는 내 옆에 없을까? 2학년 때는 내 옆에 없을까? 이런 의미예요. 오케이. So 여기까지 한번 주제를 적어보자.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적을까? 사람들한테 더 와닿게 말하는 방법. 쉽게 적어볼게. 사람들에게 더 와닿게 말하는 방법. 어떻게 말하면 돼, 얘들아? personal하게 영어로 쓰면. 혹은 나와 관련 지어서, 자신과 관련 지어서 말하면 되지? 이게 바로 주제였어.